오늘도 여전히 소란스러운 집안. 케빈 가족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플로리다로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가기 전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합창을 하게 된 케빈. 노래 중간 케빈의 독창 부분에서 뒤에 있던 버즈가 장난을 쳐 케빈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에 화가 난 케빈은 버즈를 밀치는데 이런 합창단원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공연은 최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는 버즈. 하지만 뒤에선 케빈을 놀리고 있죠. 케빈은 이에 화가 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방송하지 않는 태도로 가족들의 분위기는 싸해지고 다시 다락방으로 가 방송을 하게 된 케빈. 이번엔 가족들이 다 꼴도 보기 싫다며 돈만 있으면 혼자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아버지의 실수로 알람이 울리지 않아 또다시 늦잠을 자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연출되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다 왔는지 인원 체크를 하는데 1편에서의 교훈으로 케빈이 무사히 탑승해 있음을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 가족들이 전력으로 뛰는 상황에서 케빈이 잠시 딴짓을 하는 사이에 가족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코트를 발견, 겨우 쫓아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케빈과 가족들은 서로 다른 공항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케빈은 하필 아버지와 같은 코트를 입은 사람을 쫓아간 거였고 하필 티켓을 확인하는 직원과 부딪혀 티켓이 섞여버리고 출발 시간이 다 된 비행기는 방금 아버지가 들어갔다는 케빈의 말에 케빈을 들여보내주고 출발하여 뉴욕에 도착. 가족들은 떠나기 전 다 도착했는지 확인하려는데 시간이 없다며 직원이 확인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탑승을 하지만 케빈을 놓고 플로리다에 도착을 한 상황인 거죠. 부모님들은 케빈을 걱정하며 경찰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데 이때 아버지는 케빈이 자신의 지갑이 든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카드를 썼을지도 모른다며 조회해보려 하지만 어머니는 케빈은 어려서 카드를 쓰는 법조차 모를 거라고 말하죠. 한편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하듯 아버지 카드로 최고급 호텔을 예약, 혼자 수영과 호텔 특식을 먹는 등 아버지의 돈을 흥청망청 쓰며 호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 이런 케빈의 씀씀이에 의심을 품은 한 호텔 매니저가 청소를 핑계로 케빈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케빈이 누굽니까? 1편 때의 경험치를 통해 얻은 순발력과 기지로 비행기 타기 전 녹음한 친척의 음성과 할머니가 주신 튜브를 이용해 매니저를 쫓아내죠. 다음날 아침 케빈은 호텔 매니저에게 아버지께서 어제 뉴욕에선 맘 편히 샤워도 못하겠다 라고 대노하셨다며 말하곤 다음부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말라 일러주곤 예약한 리무진을 타고 유유히 장난감 가게로 향합니다. 장난감 가게에 도착해 마음껏 구경도 하고 장난감 하나를 계산하면서 카운터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데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판매한 모든 장난감 금액은 어린이 병원에 기부한다는 말을 듣게 된 케빈. 이에 감동을 받은 케빈은 아버지의 지갑을 꺼내 열어 자기 돈 마냥 자연스레 기부를 하고 가게를 나옵니다. 이때 1편에서 체포된 도둑들과 마주치는 케빈. 도둑들이 기겁을 하며 도망가야 할 판에 역으로 케빈이 비명을 질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고 알아서 도망가주는 케빈을 봤으면 운 좋은 줄 알고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하며 갈 길이나 가지. 그걸 또 잡아보겠다고 쫓아가는 정신 못 차린 도둑들. 추노를 시작한 도둑들에게 어쭈 나 잊었어? 나 케빈이야 라며 간단하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지만 충격이 약했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케빈을 쫓아갑니다. 한편 케빈이 장난감 가게로 갈 때 계속해서 의심을 하던 매니저는 케빈의 카드를 조회해보는데 도난 카드임을 알게 되죠. 때마침 도둑들을 피해 호텔로 다가오는 케빈. 호텔 직원들도 케빈을 잡으려 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겨우 방으로 들어가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어제 녹화해둔 드라마를 이용 직원들을 속여 탈출합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가려는 그때 이런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도둑들에게 잡히고 마는데 케빈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같이 걷는 도중 마부는 오랜만에 만난 케빈이 반가웠는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말해주는데
그의 수다에 지치고 지루했는지 탈출을 마음먹고 또다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한 케빈은 아버지 수첩에 적혀있는 큰아버지 집으로 향하는데 하필 수리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 빈집인 상태. 어쩔 수 없이 다른 묵을 곳을 찾던 중 어린이 병원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에 기부할 장난감 가게를 털 거라는 도둑들의 계획이 생각이 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작전을 세우곤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함정을 설계. 본인의 아지트로 개조한 후 케빈은 도둑들이 있는 장난감 가게로 향합니다. 그 시각 미리 잔입해 있던 도둑들은 한창 가게를 털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난 방향으로 쳐다보는데 케빈이 도둑질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곤 돌을 던져 경보음을 울리게 하죠. 당황한 도둑들은 서둘러 돈을 챙겨 케빈을 쫓는데 에피타이저처럼 집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함정은 설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곤 갓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으로 유혹해 큰아버지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1편 마지막 즈음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해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집이 위험하다 판단, 케빈과 협상을 시도하는데 사진을 찍은 카메라만 넘겨주면 그냥 가겠다 말하죠. 이에 케빈은 흔쾌히 알겠다고 말하곤 뭔가를 던져주는데 세상에 벽돌입니다. 벽돌에 맞고 쓰러진 마부.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며 계속해서 도발하는 참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엄청난 제구력을 보여줍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마부와 해리는 두 갈래로 침입을 하는데 초반부터 케빈의 기상천외한 함정들에 고전하는 도둑들. 이게 뭐지? 그렇게 당하다 보니 이제 함정을 즐기게 된 수준에 도달했는지 한 명은 춤을 추게 되고 또 한 명은 반대로 즐기지 못하고 모든 사물을 의심하는 병이 생깁니다. 의심병에 걸린 해리는 조심스럽게 전구를 키며 나아가는데 약속의 3~4번을 무사히 넘기자 헤헤 이제 없겠지? 하고 4번째 전구를 키는 순간 불타오르네. 해리의 머리에 불이 붙습니다. 추운 겨울 갑작스러운 따스함에 행복해하며 거울을 보는데 맙소사 자신의 머리에 불을 붙은 걸 확인. 급하게 세면대를 틀어보지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주변을 살피고 급한 대로 보이는 변기물에 머리를 담그는 순간 변기 안에 든 것은 물이 아닌 케빈이 넣어둔 가솔린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마부와 해리는 합류하게 되고 어디선가 많이 본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1편에서의 똑같은 전략을 쓰는 케빈의 함정에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감사해하며 웃는 도둑들. 하지만 조기 교육보다 배운 걸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처음부터 다시 배워오라고 태초 마을로 돌려보냅니다. 태초 마을로 간 것도 억울한데 엄격한 케빈 선생님께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뇌리에 강하게 남으라며 충격요법으로 마무리하죠. 그리곤 줄을 타고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망가는 케빈은 그만 빈판길에 미끄러져 도둑들에게 잡히고 마는 인간미를 보여주는데 화가 잔뜩 난 도둑들은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케빈을 끌고 가 죽이려 하는데 1편의 무서운 삽자루 아저씨에 이어 이번엔 비둘기 매지션을 섭외해 놓은 케빈은 도둑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곤 경찰이 오자 그제서야 강의를 마칩니다. 이렇게 도둑들은 또 한 번 케빈에 의해 체포가 되고 뉴욕에 도착해 케빈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와 만나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영화 나홀로 집의 2편이었고요. 저는 큐자리였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